안녕하세요. 저는 앤시스 워크벤치를 이용해서 구조 해석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마음대로 해석학입니다. 오늘은 열 해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중에 이제 구조 해석에서 사용하는 열 해석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열 해석이란 말은 많이 쓰는데 그 중에 총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중에 오늘 설명드린 구조 열 해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또 방정식에 대해서 살짝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앤시스 워크벤치를 통해서 간단한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열해석이란 말이 어떤 산업군이나 제품에 따라서 제 생각엔 이 두 가지로 많이 사용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열 전달 해석이고 두 번째는 구조 열 해석입니다. 첫 번째 열 전달 해석은 최종적으로는 그 제품의 온도 분포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외부나 내부에 열 하중이 발생하면 그로 인해서 열이 발생하고 이게 대류, 전도, 복사에 의해서 어떤 평형을 이룬 다음에 최종 온도가 얼마냐가 관심이 있고요. 그 두 번째 이제 구조 해석에서 말하는 열 해석은 이제 열이 이미 하나의 인풋으로 들어가서 온도가 발생해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 변형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열 팽창에 의한 변형, 즉 열 변형률과 열 응력에 대해서 보게 되고요. 그래서 앤시스 워크벤치 내에 존재하는 시스템 중에 열 전달 해석은 스테디 스테이트 서멀 아니면 트랜지언트 서멀 아니면 CFD 해석을 하게 되고요. 다음 구조 열 해석은 스태틱 스트럭처 아니면 트랜지언트 스트럭처에서 기존에서 사용하던 구조 해석 모듈을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수식은 안 쓰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이거는 알아두시는 게 이해하는 데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고요. 저희가 사용하는 열 해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 팽창에 대해서 이제 풀게 되는데 보시면 이 왼쪽에 있는 수식이 기본적으로 풀게 된 수식이고 이 왼쪽 텀은 이제 열 변형률이고 그다음에 오른쪽 텀은 첫 번째는 열 팽창 계수 CF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에서 CT라고 보통 부르고요. 거기에 이제 온도 변화가 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보시면 이 초록색 온도 변화가 인풋 값, 즉 저희가 해석할 때 입력을 해주는 인풋 값으로 하중처럼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 따른 이 열 팽창 계수, 즉 재료의 고유 물성치에 따라서 총 변형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거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산한 이후에 오른쪽에 보시면 재료의 열 탄성 계수에 의해서 열 응력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저희가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실습을 해볼 텐데 그 전에 조금 더 개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서 가져온 예제인데 바이메탈이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총 두 가지 물체가 서로 다른 열 팽창 계수가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이거를 접착한 상태에서 열을 받게 되면 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특정 방향으로 이제 변형이 발생하게 되는 이 특성을 이용해서 어떤 스위치나 어떤 정기적 어떤 접촉과 단락을 만드는 그런 시스템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팽창에 의해서 달라지는 어떤 변형을 보는 게 열애석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NCS를 켜서요. 방금 보신 그 바이메탈 케이스를 일단 해볼 건데 일단은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는 나중에 설명할 때 사용하게 되고요. 첫 번째로 스태틱 스트럭처를 클릭해 주시고요. 일단 이렇게 새로 시스템이 생기게 됐고 이제 물성치 저희가 지오메트리에서 형상을 가져와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세팅을 하게 되는데 제가 질문 받는 것 중에 이제 저희 앤시스 내에서 사용하는 그 CAD 툴인 스페이스 클레임이나 보시면 우클릭 가서 보시면 스페이스 클레임 아니면 디자인 모델러 이 두 가지를 이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요것도 좀 간단하게라도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은 형상이 간단하기 때문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앤시스 워크벤치를 내에서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게 스페이스 클레임이고 이게 다른 뭐 카티아나 크레오 같은
캐드 전용 툴과 유사하게끔 NCS에서 지금 권장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개의 이 길다란 플레이트를 만들 건데요. 일단 지금 화면에서 스케치를 하려면 요 왼쪽 위에 이렇게 스케치 모드가 클릭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오른쪽 밑에 보시면 그 스케치 면에 대해서 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하기 위한 도구가 이 왼쪽에 있고요. 저는 이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 정도로 하고, 길이는 좀 수정을 할게요. 네. 그래서 가로 4mm, 세로 0.5mm 해서 직사각형을 만들었고, 이제 이거를 3D로 가져와서 여기 보시면 3D 모드가 있거든요. 누르시면 이 서피스로 일단은 왼쪽에 보시면 생성이 됐고요. 이거를 NCS에서 사용하는 이 풀이란 기능을 이용해서 저기 솔리드로, 부피가 있는 솔리드로 만들 거고, 요 예제는 20mm 해서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정말 면을 풀한 것처럼 형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예제처럼 이 똑같은 거를 위에 엎칠 건데, 다시 한번 이 작업을 반복해도 되지만 그냥 요 솔리드 누르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지금 겹쳐서 생겼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윗면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시키는 명령어는 위쪽에 이 무브를 클릭하시면 이제 이동시킬 수 있는 이 좌표계 같은 게 나오는데, 여기서 나는 Z 방향으로 움직이겠다. Z를 누르시고 마이너스 0.5만큼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두 개가 겹쳐져 있는 형상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작업을 할 건데, 요거는 아마 따라 오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별도로 이 파일을 업로드해서 드릴 테니까 그거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물성치를 선정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제 스틸이 들어가 있지만, 아까 서로 다른 열팽창 계수 갖고 있는 젤을 고르기 위해서 엔지니어링 데이터 소스를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제너럴 머티리얼에서 처음에는 저희가 이 코퍼 구리 합금을 요 플러스 버튼 누르셔서 추가하고요. 여기 추가가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철, 카스트 아이언을 눌러서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엔지니어링 데이터 소스를 누르면 방금 추가한 코퍼와 카스트 아이언이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퍼는 여기 보시면 열팽창 계수가 나오는데요. 1.8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가 되고, 반면에 카스트 아이언은 1.1 10의 마이너스 5승. 그래서 값이 좀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꺼주시고 이제 모델에 와서 더블 클릭해서 이제 지금 모델이 불러와져 있고요. 지금 시작하기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단위계 먼저 확인해 보시면 지금 저는 밀리미터, 킬로그램 단위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왼쪽에 이 트리를 하나씩 따라가 볼게요. 지금 두 개의 솔리드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아래쪽에는 물성치를 요 밑에 보시면 요 아이언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은 이 서멀 스트레인이 꼭 yes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넌리니어 픽은 필요 없기 때문에 no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제 위쪽에 있는 것은 이제 코퍼로 설정해 주시고, 똑같이 넌리니어 이펙은 꺼주시고, 서멀 스트레인은 yes로 이렇게 하셔야 이제 열에 대한 열 변형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표계는 그냥 지나가고, 지금 파트가 두 개이기 때문에 요 자동적으로 컨택이 생성이 됐어요. 컨택은 지금 이 본디드라고 해서
두 면이 고정되어 있는 조건을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디폴트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컨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다룰 예정이라서 오늘은 서로 붙어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대로 디폴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메쉬는 0.5 정도로 해서 0.25로 할게요. 네, 그러면 딱 두 개 층이 생길 것 같아서 기본 그냥 메싱으로 만들어 주시면 총 메쉬가 딱 3만 개 이하로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위아래로 각각 엘리먼트가 각 재료마다 두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계 조건과 하중을 넣어줄 차례인데요. 일단은 경계 조건을 먼저 넣어줄 거고 우클릭 하신 다음에 인서트 가셔서 픽스 서포트 선택해 주시고 이 좌측에 이 두 개 면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플라이.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메쉬가 계속 보이는 상태인데 만약 끄고 싶다 하시면 요 디스플레이 가신 다음에 쇼 메쉬를 다시 눌러주시면 메쉬 디스플레이가 꺼집니다. 여기 한쪽 면을 고정한 상태고 그 다음에 저희는 지금 열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열 하중을 넣어줄 거예요. 그냥 온도 조건을 넣어줄 겁니다. Thermal Condition이란 요 하중 조건이 있고요. 요걸 클릭하시면 온도 조건 어떤 파트에 적용할 건지 선택하게 되어 있고 지금 바디로 클릭한 상태에서 이 두 가지 모두 어플라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밑에 보시면 이제 심플합니다. 온도 조건을 넣어주게 돼요. 근데 지금은 22도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요 스태틱 스트럭처를 누르시면 지금 환경 온도 조건이 22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디폴트 값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고 저희는 한 200도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결과를 보려고 하기 때문에 200을 클릭해 주시면 이제 해석은 22도에서 죄송합니다. 22도에서 200도까지 올라가는 그 온도가 변하고 온도가 변한 만큼에 대해서 열 팽창이 어떻게 되는지 변형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하게 됩니다. 결과값으로는 여기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인서트 하셔서 디포메이션 눌러주시고요. 일단은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솔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형 해석이기 때문에 해석 시간 자체는 이제 금방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쭉 과정을 보시면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게 물성치에서 이제 열 팽창 계수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재료는 thermal strain이 꼭 yes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thermal condition 온도 조건이 꼭 들어가야 해석이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해석이 다 되었고요. 지금 이제 결과 보면 이렇게 지금 좌측에서 보면 이 아래쪽으로 변형이 되어 있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설정할 때 위쪽 면을 코퍼로 했고 그 코퍼가 더 열 팽창 계수가 크기 때문에 변형하려고 하는 변형 어떤 힘이 더 커서 이 아래쪽으로 휘게 됩니다. 좀 다른 식으로 또 표현하려고 하면 여기서 show undeformed wireframe 하면 이렇게 변형 전 모습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거를 그 애니메이션으로 보고 싶다 하면 이 아래쪽에 그래프에서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온도가 증감에 따라서 이 아래쪽으로 변형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그 서로 다른 열팽창 계수가 갖고 있는 두 제품이 붙어 있을 때는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걸 한번 확인해 봤고요. 그럼 만약에 붙어 있지 않다 그랬을 때 어때는 어떻게 결과가 나타날 것이냐 그거는 간단하게 컨택에서 서프레스를 눌러 보시면 이제 두 바디가 서로 아무런 영향 없이 변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솔브를 눌러 주시면
아까 설정한 이 픽서 포트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왼쪽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 200도까지 각각 재료가 온도를 가했을 때 어떻게 변형되는지 보실 수 있고요. 지금 풀이가 완료됐고 변형을 보시면 다시 옆면을 보시면 이렇게 위쪽에 있는 코퍼는 변형이 더 많이 되고 아래쪽에 있는 아이언은 좀 더 적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언디폼드 와이어 프레임을 보시면 지금 제가 이 오토 스케일이 좀 크게 되어 있는데 한 5배 정도만 투르 스케일로 해볼게요. 이게 지금 투르 스케일이고 아주 미세하게 보이지만 만약에 더 크게 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나 애니메이션도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바이메탈의 케이스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해석을 해서 보여드렸고요. 추가로 이거는 따라하기 예제는 아니고 제가 좀 더 다른 케이스도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봤는데 지금 이렇게 넓적한 플레이트에 이 작은 블럭이 올라와 있고 지금 이 블럭은 지금 붙어 있는데 이게 컨택 조건을 줘서 두 개가 본디드로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메쉬는 다음과 같고요. 아랫면에는 이렇게 엘리먼트 3개를 넣어서 좀 변형에 유리하게 굽힌 변형에 유리하게 모델링 해놨고 그리고 경계 조건은 이게 열팽창 개수가 이 평면에서 일어날 수 있게 제가 좀 추가를 했는데 이거 설명드릴 시간은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일단 이거는 100도까지 올라가게 되고 중요한 게 각각 물성치가 뭐냐 보면은 이 바닥면에 있는 솔리드는 이 폴리에틸렌이라고 해서 PE 재질, 플라스틱 재질이고요. 위쪽에 있는 재질은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직감적으로 플라스틱은 열에 의해서 변형이 크고 콘크리트는 변형이 작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열팽창 개수를 가질 때 또 어떻게 변형이 나타나는지 예제를 보여드리면 일단 100도까지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이거는 토탈 디포메이션이고요. 이렇게 하면 조금 헷갈리는데 제가 디렉셔널 디포메이션을 해서 이 Z 방향으로 지금 다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언디폼드 와이어프레임을 하면은 원래는 이렇게 있던 재료가 제가 이 한쪽 모서리를 좀 고정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방향으로 이제 변형이 발생하게 되고요. 보시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변형을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보면 지금 이렇게 변형이 더 많이 되는 물질에 변형이 더 적게 되는 물질이 붙어 있다면 그 변형이 많이 되는 물질 쪽에 스트레스가 이렇게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어디가 더 많이 변형이 되고 어디에 스트레스가 더 많이 갈 것인지는 이런 방식으로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방금 보여드린 거는 이제 온도가 100도까지 해석한 결과고요. 그 다음은 제가 마이너스 50도까지 해보면 변형은 아까와는 반대로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게 되고요. 다시 Z방향 디렉셔널 변이를 보면 이렇게 똑같이 위쪽으로 튀어나오게 되고 애니메이션 플레이 해보면 이렇게 위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똑같이 제품이 놓이는 환경이 온도가 높아지는 방향인지 아니면 온도가 낮아지는 방향인지 아니면 아예 온도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인지 따라서 이런 걸 체크해야 되는 해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해석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이제 그 전자기기 안에 있는 PCB, 이 전자회로가 있는 PCB 쪽에는 되게 많은 부품이 이런 널따란 판 위에 올라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열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파손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해보면 일단은 풀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열 해석 방법이
적합한지를 선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게 어떤 온도를 보고 싶은 건지 아니면 온도에 의해서 그 이후 구조적 변형을 보고 싶은 건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오늘은 그 후자인 구조 열애석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봤고, 그리고 열팽창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열팽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나 상황이 있는지 이런 걸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모델은 따라 해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어떤 질문이나 궁금한 거는 댓글 그리고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감사합니다.